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그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이제 전용 강의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기재로 앞으로 이제 15회 전후로 해갖고 이제 형사법 전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을 하셨던 형사법 강의가 대체로 이제 순경 시험, 그러니까 채용 시험에 있었던 거 그냥 들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불만들을 제기하셔갖고, 예. 왜냐면 이제 기본 내용 다 아는데 피의자 개념부터 막 설명하는 이제 그런 강의가 있어갖고 그걸 다 듣기에 좀 많이 부담스러워졌다. 그런 이제 좀 요청들이 많으셔갖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승진 전용으로 해서 동영상 강의를 촬영을 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횟수 자체가 한 15회 정도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따지면 한 60시간 정도 전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내에 형사법 전반에 관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집중 강의가 될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채용 시험 보셨을 때부터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셨으니까 기본 개념 정도는 다 이해하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설명하는 거 위주보다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교재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지금은 이제 아직 교재가 출간이 안 된 상태라서 가제본 형태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하는데, 다음 주 정도면 이제 교재가 출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교재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 교재 안에는 기출 문제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교재를 이제 만들었는데, 07년도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이 됐죠. 자, 그래서 2007년도에 물론 이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2016년도 경찰 간부 시험 문제까지. 근데 여기 16년도라고 하지만 17년 대비가 이제 땡겨진 겁니다. 시험 문제까지 모든 지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책에. 그래서 이 맞는 거는 기출 표시가 들어가 있고요. 틀리게 출제된 거는 지문을 따로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기본서 안에 판례 다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권화로, 그죠? 단권화로 여러분들이 형사법을 한 권으로 정리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수업은 이제 주로 기출된 거, 기출 문제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 각 파트마다 의의하고 취지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 시험에 안 나오죠.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그것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대다수 분들은 형사법을 다 공부하셨던 분들이라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 중에서도 기출 표시가 들어있는 것들은 살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간 기출 문제 위주로 만약에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은 조금 설명을 지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좀 설명을 하겠지만, 뭐 의의와 관련된 부분들, 개념 관련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시간이니까요. 막바로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형사법의 이제 전반적인 개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형사법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암기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것들을 이제 조금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자, 형사소송법에서요, 요 소송이란 단어 자체가 이제 RL 소자에 다툴 송입니다, 그죠? 위에다가 아래 갖고 다투는 법률, 요게 바로 소송이에요. 자, 그래서 소송이란 말이 들어가면 항상 삼면관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아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아래한 사람하고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민자소송 같은 경우는 아래는 사람을 갖다가 원고라고 하죠, 원고. 자, 원고가 이제 아래입니다. 소를 제기해요, 그죠? 자, 법원에다가 이제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자, 이제 아래를 받는 기관을 법원이라고 하죠. 자, 분필이 조금 이상한데?
다른 분들이 쓰시는 분필이라. 자, 이제 법원에서 이제 소를 받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고하고 다투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삼면관계로 이어졌어요. 그죠? 따라서 모든 소송의 출발점은 소제기부터 출발하는데, 형사소송은요? 형사소송은 소제기를 누가 해요? 검사가 하잖아. 그죠? 자, 검사가 이제 법원에다가 공적인소라고 하는 거죠? 공소를 제기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검사하고 다투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피고인. 자, 민소하고 형사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민소는 이제 원고가 피고하고 어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죠? 소제기하면서 증거를 다 제출을 하죠. 그죠?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공소 제기와 유지 여부를 위해서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수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과 다르게 민사소송은 소제기부터 출발하는데 형사소송은 수사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수사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자, 수사의 이제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뭐 수사의 의의부터 시작해서 뭐 피의자 개념도 나오고 수사기관 종류도 나오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좀 개념적으로 좀 참고 삼아 알아야 될 것들은, 자, 수사의 단서요. 자, 수사의 단서는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체득한 단서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인 체험의 단서가 있어요. 그죠? 자, 수사기관이 직접 체득한 단서로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불신검문 같은 거. 그 다음에 변사제 검시. 그 다음에 다른 사건 수사 중 범죄 발견.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타인 체험에 청취한 것들. 고소나 고발, 자수. 자, 그럼 이제 사건을 하나 전제로 하고 가겠습니다. 예. 갑이 을을 강간을 했어요. 자, 강간하는 걸 이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신검문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제 야가 길거리 다니다가, 그죠? 경찰한테, 자,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정지시키고 질문하는 걸 불신검문이라고 하죠. 예. 자, 변사제 검시는 뭐 사체 발견돼 갖고, 그죠? 자살이냐 타살이냐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건 수사 중에 범죄 발견한 경우죠. 자, 이런 것들이 수사기관 체험엔 단서인데, 요 수사기관 체험엔 단서는 요 수사가 즉시 개시되는 게 아니고, 그죠? 여기서 이제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범죄 혐의가 확인이 되면 그때 이제 수사 단계로 나갑니다. 그죠? 따라서 이 단계는 아직 수사 전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내사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거라고 봐야지. 그죠? 내사. 예. 그러나 고소 고발 자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수사가 즉시 개시되죠. 그죠? 그래서 즉시 수사가 개시가 되고, 자, 따라서 이때 고소당한 사람, 즉 만약에 을려가 갑을 고소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갑의 지위는 피고소인은 피의자 지위를 띠게 됩니다. 그죠? 피의자.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단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서 승진 15년도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신검문의 수사기관 직접 체험한 단서다. 뭐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으로 한번 출제된 바가 있었는데, 예. 자, 그 다음에 단서 말고 이제 수사의 방법으로 들어가서, 자, 수사의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 수사하고 강제 수사. 자, 임의 수사는 동의나 승낙을 받고 하는 수사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수사는 강제력을 사용해서 하는 수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의 수사의 대표적인 뭐가 있느냐? 자, 먼저 고소당한 갑을 불러다 조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갑을 불러다 조사하는 걸 뭐라 그래요? 피의자 신문 이렇게 부르죠. 그죠? 피의자 신문. 갑을 조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피해자 을려를 불러다 조사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참고인 조사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사상 이제 감정 위촉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죠? 갑이 또라이인지 아닌지 좀 확인 좀 해달라고, 그죠? 요거 이제 을려 수사하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제조사요. 강제조사는 이제 크게
대인적, 대물적으로 나눌 수 있죠. 그죠? 대인적, 대물적. 자, 대인적 강제수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짧게 잡아두는 제도가 있고 길게 잡아두는 제도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강제수사는 항상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죠? 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함부로 이걸 만약에 수갑관 특을 채우게 되면 인권침해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수사는 항상 세 가지 규제를 받아요. 첫 번째, 강제수사 법정주의. 자, 이거는 이제 강제수사를 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에 따라야 된다. 그 소리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가 영장주의. 강제수사하기 전에 사전에 법관의 허가를 맡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례성 원칙. 자, 비례성 원칙은 이제 쉬운 편으로 과잉금지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 쉬운 편으로 이제 새총으로 잡을 거 총 쏘지 말아라. 그죠? 새총으로 잡을 거 총 쏘지 말아라. 자, 그럼 이제 대인적 강제수사. 자, 여기에는 이제 길게 잡아준 제도가 있고 길게 잡아준 제도, 짧게 잡아준 제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짧게 잡아두는 제도를 우리가 체포 이렇게 부르죠. 그죠? 체포. 그 다음에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길게 잡아두는 제도를 구속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체포도 구속도 마찬가지로 강제수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 따라서 자, 체포 제도는 이제 영장이 필요한 통상 체포가 있고, 자, 이건 영장 필요하죠. 그죠? 자, 이게 원칙인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영장이 있어야지만 체포가 가능하다. 그럼 체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지금 강간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걸 지나가다 봤어. 자, 그럼 이거 체포를 해야 되는데 만약 영장 없으면 이거 체포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금방 내가 갔다 와서 영장 갖고 올 테니까 계속 강간하고 있어? 이래야 돼. 그죠? 자, 따라서 영장 없이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형사법에는 이제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죠? 자,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자 잡는 제도를 현행범 체포라고 하죠. 그죠? 자, 영장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장기 3년 이상의 중대한 죄를 범한 범죄를 영장 잡는 거 긴급 체포 이렇게 불러요. 그죠? 긴급 체포. 예. 자, 그 다음에 체포를 하는 이유는 신병 확보가 가장 목적입니다. 그죠? 일단 잡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따라서 체포가 난다면은 구속으로 가거나 또는 즉시 석방해야 됩니다. 구속조차로 안 가려면 즉시 석방해야 돼요. 자, 따라서 체포는 이제 구속을 거의 목적으로 한다고 봐도 되는데 그렇다고 구속을 할 때 체포를 반드시 전제로 하는 건 아니죠. 체포 없이도 구속도 가능하고. 그죠? 자, 그럼 이제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필요합니다. 그죠? 피의자 불러다 놓고 지방법원 판사가 변호인하고 검사도 참여 상태에서 구속사유 물어보고 답변해가고. 그죠? 구속사유 이제 크게 세 가지잖아. 그죠? 도망, 증거인멸, 주거부정. 자, 요것들은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갖고, 그죠? 있으면 이제 영장을 발부하죠. 그래서 이제 영장을 발부해주면은 요 집행은 검사가 지휘해서 사경관이 집행을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영장 집행할 때 반드시 고지해야 되는 의무, 뭐가 있어요? 미란다 고지 고지해야 되지.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속사유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영장 실심을 통해서 발부를 하게 되면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집행 이후에는 갇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경찰 단계에서는 유치장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검찰 단계에서 구속됐다 구치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구속기간은 한 10일 정도씩 되고 사경관은 일반 범죄는 연장이 안 되지만 검사는 1차 연장 가능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총 30일 내죠. 예. 자, 그 다음에 요 구속된 피의자 지금 여기 갇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한 제도도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범죄자이든 또는 범죄자가 아니고 억울하게 구속이 됐든 이 사람도 법의 조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구속이 되면은 거의 공소직이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기소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형사법에는 요 체포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위한 인권보장제도 두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제도들이 있느냐? 일단 변호인하고 가서 만나고
그 다음에 물건 주고받고 의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접견교통권이라고 하죠. 접견교통권. 자, 그 다음에 체포 구속된 피의자가 혹시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석방시켜주세요, 이렇게 청구를 해갖고 부적법 부당할 경우에 석방시키는 제도도 있습니다. 체포 구속 적부심 제도, 그죠? 그 다음에 피고인의 경우에는 돈이라든지 조건을 걸고 석방시키는 제도도 있어요. 그 제도는 이제 보석제도, 그죠?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속의 집행정지라든지 또는 이제 구속 취소, 이런 제도도 두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권 보장기들 두고 있다. 예. 일단 이제 이 파트만 하더라도요, 일단 시험 문제가 거의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죠? 그 객관식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파트가 앞부분에 이 수사 파트부터 시작하면 고소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죠, 그죠? 고소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수사의 방법론에서 이비수사에서 피의자 신문 파트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변호인 참여권이 나오든 아니면 그 영상 녹화문이 나오든 아니면 피의자 신문 전체에 관해서 나오건 이렇게 이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체포 파트요. 체포 파트는 요 현행범 체포, 요게 요즘에 거의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또는 긴급 체포하고 섞어갖고 이제 체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모두 몇 개냐, 요렇게도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긴급 체포보다는 현행범 체포가 이제 판례가 많고, 내일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일 분야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제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속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그죠? 구속. 그래서 이 구속의 이제 절차적인 조문들, 요런 조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별건 구속이라든지 이유순 구속 관련된 판례들, 또는 이제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한 번씩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파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선별적으로, 그죠? 선별적으로 이 승진 시험 문제는 40문제 출제되니까 한 2문제 정도 예상하시면 되죠, 그죠? 2문제. 그래서 뭐 접경통에서 나오든 접경통이나 적부심에서 나오든 아니면 접경통하고 보석에서 나오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2문제 정도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된다. 그렇다고 뭐 한 문제밖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인적 관계사요. 대인적 관계사는 이제 물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물건 뺏는 걸 이제 압수라고 하고, 어디 쥐는 건 수색. 그 다음에 이제 오간의 정의를 통해서 물의 존재 상태를 인식하는 거 검증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감정. 자, 따라서 대물적 관계 수사,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로 관계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죠? 영장이 적용되는데, 만약에 영장만 갖고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거 물건을 압수수색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형사법에는 요 영장주의 예외,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예외를 6가지를 인정하고 있어요. 6가지. 그리고 이제 이외 관련된 판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은 압수수색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무조건 한 문제. 최근에는 이제 환부, 가한부 섞어갖고 한 문제 더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2문제 정도도 나옵니다. 2문제 정도도. 예. 자, 그래서 압수수색은 이제 판례도 워낙 많으니까, 예. 우리 책에 이제 판례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서 아마도 판례 실린 거로 보면 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뭐 그렇게 손가락에 꼽힐 텐데, 예. 그러니까 단권화되어 있습니다. 판례집 따로 없고요. 판례 다 집어넣어놨어요. 거기에 따른 기출문제도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책에 있는 판례만 다 숙지를 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수사의 방법까지 끝났으면 이제 수사의 종결. 자, 수사의 이제 종결 처분은 검사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크게 3가지 처분하고 끝납니다, 그죠? 공소제기하거나,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하거나, 다른 쪽으로 보내거나, 그죠? 타관송치.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수사를 종결하는데, 이 수사 종결 전에 이제 뭐 증거부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소제기 유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서도 이제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 증거부전이나 아니면 이제 공소제기 유사, 그 정도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사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공소제기 파트로 가죠. 자, 공소제기 파트는 검사가 담당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소제기 이제 기본 원칙이 나오고,
그래서 기본으로 찐 게 세 가지 있죠.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라든지 기소 편의주의라든지 기소 변경주의라든지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이제 기본 원칙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이제 불기소 처벌에는 불복제도로서 이제 재정시청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재정시청이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데는 아니고 안 나올 때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소지기 파트에서 한 두 문제 낸다면 그때는 이제 나올 만한 그런 파트고 그 다음에 이제 공소지기 방식과 관련돼 갖고 자, 공소지기 방식과 관련해서 형사법상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 규칙상의 방식이 있는데 자, 형사법에서는 이제 254조에서 사망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5항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에서 두고 있는데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반드시 공소장에 적어야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누군지 죄명이 뭔지 적용법조는 형법 몇 조인지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별지로 되어 있는 공소사실 이게 어떠한지 그래서 이제 이 파트에서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이 됐느냐 특정에 관한 이제 그 판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이 부분의 공소사실이 특정이 되느냐 특정 여부에 관한 거 그래서 이 판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마스터하기 쉽지가 않은데 수험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요령으로 하게 되면 뭐 그렇게 많이 부담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파트 특정 부분이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가 좀 우리 승진 시험 문제가 출제가 좀 수준이 좀 다운되면서 문제가 쉬워지면서 여기 나오더라도 문제 좀 쉽게 내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 규칙상에서는 118조 2항에서 공소장 1번주에 관해서 그죠? 두고 있습니다. 그죠? 다 아시죠? 공소장을 쪽발이식으로 쓰라는 게 아니야. 그죠? 공소장 한 권만 내라. 예. 자, 근데 이제 보통 우리 판례가 공소장 1번주에 관해서는 1번주의 위반으로 본 판례가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최근에 공소장 1번주의 위반이다 판시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하나는 시험 문제 나올 만도 하니까 알아둘 좀 필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소지기 효과 공소지기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그래서 이제 크게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그죠? 공소지기 효과 파트에서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소지기 되면 이제 먼저 심판 범위가 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공소시효 정지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효력 범위 과연 공소시효율이 누구한테 미칠 거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명무용에 관련된 거 그죠? 위장출석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효과 부분도 시험 문제 좀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소시효 파트 여기는 1순위죠. 공소시효에서 낸다면은 공소시기 파트에서 내면 여기가 1번으로 나오는데요. 그죠? 최근에는 이제 공소시효 관련된 중요 판례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 파트에 대한 판례는 이제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주 쉽게 누구나 다 맞춰라 이런 식으로 그죠? 문제를 냈었는데 법조문 갖고 최근에 이제 판례들이 어렵고도 좀 중요한 판례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파트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공소지기가 됐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공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공소지기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판으로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때 과연 이 사건이 재판을 한 소송으로서의 다툴 만한 조건을 갖췄느냐? 요거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갖췄으면은 그대로 공판으로 가서 유무죄 실체 판결을 가게 되는데 만약에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재판으로 재판을 종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재판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첫 번째가 이제 공소, 기각, 판결이 있는데 자, 요건 이제 두 문자로 외워두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도 두 문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이게 가제본이라 약간 한두 페이지 정도 틀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맞을 겁니다. 예. 636페이지요. 636. 자, 거기 보시면 공소기업 판결 사유가 나오죠. 두 문제 따랐어요. 제 묻다발을 고쳐주세요. 제가 묻다발 하나 샀는데 후진 거 산 거예요. 그죠? 고쳐주세요. 얼마나 외우기 쉬워. 그죠? 제 묻다발 고쳐. 예. 자, 이거 뭐 사유들은 어차피 나중에 배울 테지만 다 아시죠? 재판권이 없는 때. 그죠? 그 다음에 공소열차 법률기소 무효인 때. 다는 이제 이중기소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 묻다발 고쳐 외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소기각 결정. 자, 여기는 취사경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취사경범. 자, 한강이라든지 산에서 취사가 어떻게 돼요? 경범으로 처벌받죠. 그죠? 뭐 취가 이제 공소 취소고 사가 사망이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 묻다발 고쳐 취사경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서요. 2장 넘기시면 면소 판결 납니다. 자, 면소 판결은 두 문자로 학사 공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학사 공개. 이 학이 확정 판결이 있는 때인데요. 그냥 학으로 바꿔서 외우시면 돼요. 그죠? 학사 일정 공개될 거 아니야. 비공개로 가면 안 되죠? 그죠? 학사 일정 공개된다. 예. 자, 그러니까 제 묻다발 고쳐 취사경범 학사 공개.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기존에 외우셨던 것보다 아마도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통 이제 이게 두 문자로 암기되어 있는 것들이 순서를 막 뒤집어서 막 외우는데 이거 순서대로 그냥 돼 있는 거잖아. 그죠? 제 묻다발 고쳐 취사경범 학사 공개. 예. 자, 그래서 요 사유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사유에 걸리게 되면은 실체 재판으로 안 가고 형사 재판으로 끝나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그 사건에서 지금 갑이 기소가 됐는데 법정에 못 나왔어. 강간죄로 기소가 됐는데 왜? 사망했대요. 갑이 자살을 한 거야. 자, 왜 자살했어요? 아, 태어나서 처음 강간이라는 걸 해봤는데 알고 봤더니 을려가 남자였어요. 그죠? 그런 심적인 충격을 크게 먹은 거지. 아, 이렇게 재수가 없다니. 그죠? 어떻게 태어나서 처음 강간해봤는데 그것도 남자야 이러면서. 그죠? 나 같은 놈은 뒤져야 돼 이러면서 결국 죽었어.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재판할 필요가 없죠? 취사경범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공소기각 결정으로. 그죠? 요걸로 이제 재판 끝낸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이제 서로서 다툴 만한 자격이 있느냐를 살펴봐서 있을 때만 공판이 열리는 거고 없으면은 형식재판인. 요거 말고도 하나 더 있긴 합니다. 그죠? 관할 위반. 자, 그래서 관할 위반 판결까지 관할 거 없는 데 기소한다든지. 그죠? 이런 경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공소직에 대해서 소송 요건 갖췄냐 안 갖췄냐 그거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공판 단계 들어가면은 공판 단계에서도 뭐 기본 원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심판의 대상과 관련돼서 만약에 심판 대상이 변경이 됐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관련돼갖고 이제 공소장 변경 파트. 그죠? 자, 여기도 판례가 좀 무지막지하게 많은 곳입니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데도 아니고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는데 보통 이제 승진시험 40문제 나오는 데서는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거의. 자, 그래서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거의 나온다고 보시고 그래서 여기 관련된 부분은 공부를 좀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죠? 좀 어렵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소장 변경 파트에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는 아니잖아요. 그죠?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되느냐. 그 다음에 이 공소사실의 적용법자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무조건 공장 변경해야 되느냐. 공장 변경 필요성. 그 다음에 절차. 크게 세 파트인데 예전부터요. 이 동일성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암기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를 거의 안 하고요. 변경의 필요성. 그죠? 과연 여기서 바꿀 때 뭐 예를 들면 뭐 살인죄에서 폭행죄로 바꿀 때도 공장 변경이 필요하냐. 그죠? 관련되는 판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절차 부분이요.
그래서 절차 부분이 주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죠? 절차 부분이.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랑 여기 섞어갖고 그냥, 네 개 지문 만들어서 또는 박스에다가 이제 대여섯 개 집어넣고 개수 고르는 문제 내는데, 예. 어렵게 내면 이 부분이 좀 어렵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공판 준비 절차. 자, 공판 준비 절차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죠? 시험에. 그래서 이제 요 파트도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공판 준비 절차에서는 주로 이제 공판 준비기일하고, 그죠? 자, 공판 준비기일. 여기서 이제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판례가 없습니다. 그죠? 자, 판례가 없기 때문에 거의 법조문 형태로, 그죠? 법조문 형태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열람등사, 그죠? 공소제기 후에 법원에 제출된 서류들에 대해서 열람등사 되느냐, 증거 개시 관련된 부분이 또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근데 요 증거 개시하고 공판 준비 기일은요, 둘 다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둘 다 나오는 경우는 없고, 보통 이제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 안 나오고, 여기서 나오면 여기서 안 나오고, 뭐 이러는데, 어디선가 보니까 이걸 두 개를 다 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경찰 간부 시험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보통 거의 출제가 되니까 둘 중에 한 군데는 반드시 내보니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공판 기일 절차요. 자, 공판 기일 절차와는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제1의 길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모두 절차하고 사심의 절차는 나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모두 절차는 제일 먼저 법관들 들어와서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부터 고지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정신문하고 피고인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의 모두 진술, 그 다음에 피고인의 모두 진술, 그 다음에 재판장의 쟁점 정리, 그 다음에 이제 증거గిం계 진술. 자, 이렇게 이제 모두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심의 절차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심리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증거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길 다 까먹는 거죠. 증인들이 이제 여기서 이 파트에서 등장을 하니까.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증거사 끝나게 되면 피고인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변론에 기회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변론 종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론 종결을 이제 결심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심리를 끝냈다. 그죠? 자, 그럼 변론까지 종결되면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판결에 선고만 남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 칸 다 썼으니까 저쪽으로 와서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혹 가다 여기서도 얻을 게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이제 형사법은요, 이게 이제 법화이기 때문에 용어서부터가 정확하게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처음에 가르치는 분이 제대로 안 가르쳐 주면요, 나중에 몇 년이 지나도 이걸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판은 뭘 재판이라고 하느냐? 법원과 법관의 의사표시를 재판이라고 그래요. 의사표시.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죠? 법원과 법관의 의사표시.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정 안에서 누가 막 떠들어요. 내지는 뭐 휴대폰이 울린다든지, 그죠? 뭐 전화 통화하고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물론 그런 일 없겠지만 누가 담배를 핀다. 그러면 법관 돌겠죠? 그러면 이제 막 거의 당황해서 저 새끼 가둬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그 가두라는 게 감치명령 아니야. 그죠? 그것도 재판입니다. 자, 그러면
법원과 법관의 개념부터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법관. 자, 법관은 이제 일정한 사실을 법에다 적용을 해서 이게 법에 맞느냐 틀리냐, 그죠? 그렇게 판단 작용을 하고 이 사법부로부터 월급 받는 애들을 법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법관은 근무지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1심 법원하고 2심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판사라고 부릅니다. 판사.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대법관이라고 부르죠, 그죠? 대법관. 자, 따라서 명칭부터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형사법에는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야. 수, 명법관, 수, 탁판사, 수, 임판사. 자, 앞에 숫자는 다 봐줄 숫자입니다. 그죠? 자, 그럼 수명법관이면은 대법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 이게 쉬운 건데 방금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3심에 있는 대법관하고 1, 2심에 있는 판사를 아우르는 개념이 법관이라니까. 오케이? 명을 받은 법관이니까 대법관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대법관도 이렇게 부에서 가운데 있는 짝이, 그죠? 우측에 있는 대법관한테 뭐 시켰어, 그죠? 그러면 수명법관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대법관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수명법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만약에 대법관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 수명판사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탁판사요. 자, 수탁판사는 이게 촉탁을 받은 판사를 말하는 거죠? 그럼 판사니까 대법관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수임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수임판사도 판사를 끝나니까 대법관 안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이요. 자, 법원은 형사법에서 나오는 법원은 한 95% 이상이 재판기관에서 법원을 말합니다. 재판기관. 자, 그러면 이제 재판기관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합의부, 합의제하고 단독. 자, 여러분 익히 아시다시피 요 둘로 나누는 거는 이제 사건의 경중을 통해서 나눕니다. 그죠? 사건의 경중. 그래서 단기 1년 이상 사건이면 이제 합의부 사건이 되는 거고, 단기 1년 미만이면 이제 단독 사건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재판장 이렇게 부르죠. 그죠? 재판장. 자, 근데 재판장은요, 법적 경력이 15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15년 이상. 자, 그 다음에 재판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 있는 사람은 이제 우배석 판사라고 불러요. 우배석 판사는요, 단독 판사로 가기 직전의 판사들이 우측에 앉습니다. 단독에 7년 이상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7년 미만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5년 차, 6년 차들. 그죠?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사람은 이제 좌배석인데, 우배석보다 짬밥이 좀 낮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3, 4년 차,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판사로 이제 만약에 정식으로 임명이 됐다. 그러면 여기 앉았다가,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간 다음에 단독으로 갔다가 이렇게 재판장으로, 그죠? 그래서 보통 재판장은 이제 부장이라는 자리를 줍니다, 그죠? 그래서 부장판사. 그죠? 자, 그런데 이 법원에 갔을 때 재수가 좋으면요, 한 명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법관들, 의자들 보면 머리 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완전히 권위주의 상징입니다, 그거. 우리나라 가구점 다 뒤져도요, 그 의자는 안 팔아요. 살 수가 없는 의자입니다. 완전히 권위주의 상징인데, 가끔 보면 이렇게 모가지가 나와 있는 애가 있어요. 그죠? 얘는 모가지가 나와 있는 의자에 앉아있어. 그러면 이제 쟤는 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데, 야는 이제 예비판사라고 그래갖고, 쉽게 말하면 인턴이죠, 인턴. 그래서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이제 연수원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 전까지면 1,500명씩 뽑았습니다. 그죠? 그럼 1,500명 중에서 거의 100등 안에 들어야지만 판사 자격을, 그죠? 판사로 이제 거의 지원이 가능한데, 그러면 거의 뭐 인간성 말살시키고 이제 공부만 해야지, 그죠? 노트 비행경도 안 보여주고. 왜? 다 적이니까. 그죠? 그래갖고 이제 악랄하게 공부해서 이제 판사 지원을 해서 붙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한 2년 동안에 인턴 생활을 거칩니다. 예전에 이 과정이 없었는데 요거 만들어갖고 여기서 이제 하자가 생기면 잘라버려요. 하자가 생기면 잘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판사로 정식 임명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죠? 근데 저는 5명 더 봤습니다. 1명을 더 봤어요. 얘는 아예 등받이가 없어.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뚝 떨어져 앉아 있어. 얘는 누굴까요? 얘는 사법연수생. 재판 어떻게 하는지 구경 나온 애들이죠, 그죠? 가끔씩 보면 웃기다니까요. 왜냐면 이제 제가 가르친 제자들도 있고 이 동네에도 이제 사법고시 준비생들이 많은데 오늘 법정에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놈이야, 그죠? 쓰레빠 끌고 반바지 입고 쓰레빠 끌고 다니는 놈인데 여기 앉아 있는 거야, 그죠? 시험 붙은 거죠. 이게 이제 공부 어떻게 하는지 재판 어떻게 하는지 견학 나온 애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있다고 해서 다 이쪽에 앉는 건 아닙니다, 그죠? 성적 모질라면 못 가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요렇게 이제 재판을 이제 법원 개념이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수명법관은 뭐예요? 여기서 이제 재판장이 우배석한테 아까 이제 강간 사건 벌어졌잖아. 여기는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강간이 벌어진 사건이 부산이야. 근데 이제 부산에 가서 현장 검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배석한테 너 가서 부산 거기 가서 좀 현장 검증을 하거라 이렇게 명을 받았어요. 그럼 이때 우배석을 뭐라 그래요? 수명법관, 그죠? 대법관 사이에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우배석이 이거 가겠어요? 안 가지. 좌배석이 있는데, 그죠? 자기보다 짬밥 낮은.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죠. 꼭 오늘 가야 되냐고. 왜 무슨 일 있어? 오늘 장인어른 생신인데요? 그럼 내일 가. 내일은 장모 생신이에요. 이러고 있어,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좌배석 시켰어요. 자, 그래서 좌배석도 가기 싫어. 뭐라 그래요? 재판장님, 부산지방법원에 제 동기 한 명 있는데요. A라는 판사 한 놈이 있는데, 이놈은 우리 기수 중에서 천재로 불렸고요. 얘는 판사가 아니에요. 거의 경찰입니다. 탐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개시키면 어떨까요? 그래서 막 꼬셔갖고 결국은 자, 이렇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산지방법원의 A라는 판사한테 네가 대신 현장 검증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 좀 해달라고 촉탁을 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촉탁을 받은 판사니까 무슨 판사? 수탁판사. 이게 만약에 법관이 들어가면 황당한 거야. 대법관한테 조사해서 우리한테 보고해달라고 그러면 대법관들이 몽둥이들을 내려오죠, 그죠? 이 뒤지려고 그러면서, 그죠? 자, 따라서 판사의 개념이 들어간 이유는 아시겠죠? 법관이 그래서 안 들어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수임판사는 뭐예요? 특정한 임무만을 받은 판사죠. 이게 이제 우리 형사법에는 뭐라고 되냐면 지방보험 판사라고 나와 있다고. 지방판사. 자, 이 수임판사는 실제로 단독이나 합의부에 속해서 재판을 하지 않고요. 특정한 임무만을 행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 군대에서도 보면 여자들은 다 군대 가면 총 쏘고 전투하는 줄 아는데 군대에도 가면 특수고직 다 있죠. 그죠? 뭐 위병도 있고 PX 관리병이 있고 당구장 관리병이 있고 보일러 관리병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심지어는 세파트 관리병도 있어, 그죠? 그럼 걔네들은 전쟁 나도 총 안 쏘잖아. 세파트만 먹여주고 계속 관리만 하면 되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수임판사. 자, 특정한 임무만 받았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이제 영장 발부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수사상 증거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장 전담 법관 이런 표현도 써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수임판사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수임판사 개념이, 자, 형사법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입법자들이 이 수임판사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특정한 임무를 받은 이 수임판사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재판에 대해서 불복제도를 안 만들어 놓은 거야. 불복제도를. 자, 2007년도 들어와서 수사상 증거보존에서 증거보존 하나만 불복할 수 있게 이제 개정이 됐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불복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검사가 이 수임판사한테 지방판사한테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그죠? 청구를 했으면 자, 기각을 했거든? 그럼 위에다가 고자질할 수 있는 제도가 아예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또 청구해야 돼, 그죠? 그러면 판사는 자기가 한번 기각했던 거니까 또 기각하겠죠? 그럼 검사가 청구하고 또 기각하고 검사 청구 또 기각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한 10몇 년 전부터 100번 토론에서도 이게 한번 논의가 됐던 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선도 이 불복제는 아예 안 만들어 놓고 요소당 증거보존 하나만 이제 불복제도 들어왔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재판의 종류에 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재판은 이제 크게 판결, 조금 낮췄어야겠다. 크게 이제 판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이 있습니다. 자, 판결, 결정, 명령. 자,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하죠. 재판의 종류를. 뭐 종국전 재판, 종국전 재판, 그죠? 실체 재판, 형식 재판 뭐 이렇게도 분류하는데 크게 이제 형태별로
판결이냐, 결정이냐, 명령이냐. 자, 판결은요, 그 절차에서 소송을 종결시키는 건 다 판결로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요 판결에 관한 재판은 법원이 하는 재판이야. 법원이. 자, 그 다음에 결정이요. 결정은 이제 이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 중간중간 이제 당사자들, 검사하고 피고인 측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죠? 그때 하는 재판이 결정이에요. 따라서 결정도 법원에서 하는 재판이야. 자, 그렇지만 명령이요. 명령은요, 법원이 하는 재판이 아니고요, 법관이 하는 재판이에요. 법관. 예. 자, 따라서 재판 주체가 다른 겁니다. 그죠? 재판 주체가. 자, 그러면 이러한 재판이 나왔을 때 위에다가 고자질한 제도가 필요하지. 그죠? 자, 위에다 고자질한다고 해서 상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결에 대한 상소. 자, 2심 법원에다가 불복 제기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면 항소라고 하죠. 뭐 다 아시는 개념이니까. 대법원에 하는 거는 상고라고 해. 그죠? 자, 그 다음에 1심 재판에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2심 법원에다 불복을 제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항고, 재항고. 그 다음에 명령은요. 자, 명령은 상소제도가 없습니다. 상소제도가 없어요. 법관에 대한 재판이야. 그죠? 자, 대신에 상소는 없지만 특별한 불복 방법이 따로 있어. 자, 준항고하고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항고, 이의신청. 자, 이거는 상소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1심에다 청구하는 거거든. 2심에다 청구하는 게 아니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심 재판에 대해서 2심에서 판단해달라는 게 항소잖아. 그래서 위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상소가 될 수 있는데, 그죠? 여기는 1심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1심에서. 그러니까 상소제도는 아니고 특별한 불복 방법일 뿐이죠. 그죠? 그리고 이 이의신청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영화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또는 이제 미국 영화 같은 경우는 아버작션 이러잖아. 그죠? 그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상소제도까지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상구제 절차라고 그래서 우리 형사법에는 비정상적인 구제제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소제도 자체가 미확정 재판에 대해서 상급법원에다가 구제를 신청하는 것을 상소라고 하는데 확정된 재판을 정의 실현을 위해서, 그죠? 다시 한번 재판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구제 절차다. 비상구제 절차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비상상고라는 제도가 있어요. 비상상고. 재심과 비상상고. 자, 재심은 유죄 선고받은 자가 어디다가? 원판결 법원에다가 사실 오인을 이유로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죠? 구제. 자, 좀 시간이 1시간 넘어갈 때서 조금 줄였는데요. 이 공판 단계에서도 이제 간유공판열차나 뭐 국민참여재판을 일단 생략을 했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걸 것 같아서. 자, 요 재심 파트가 최근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죠? 재심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지. 그죠? 재판 파트는 보통 이제 기판형 파트가 이제 시험 문제에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깔아주는 문제로 공소기업 판결, 공소 결정 사유, 그죠? 저거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맞춰라 하는 이제 형태로 내는 거고. 재심 문제가 최근에 좀 까다롭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제 재심이 예전에는 판례들이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었는데 그래서 조문하고 섞어서 뭐 출제도 하고 이렇게 되고 굉장히 쉽게 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재심에 관련된 판례가 이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파트도 조금 공부를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더라. 고득점을 위해서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비상상고. 요거는 이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다가 심판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공익 목적으로, 그죠? 확정된 판결을 다시 한번 재판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특별요청합니다.
경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좀 간이하게 하는 제도들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약식 명령하고 직결 심판. 자, 여기 무조건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도. 그죠? 무조건한 문제. 무조건한 문제. 예. 그래서 약식 명령은 이제 공판이 없는 재판이죠. 경미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지기와 함께 약식 명령 구한다고 그죠? 하면서 증거 첨부해서 같이 내게 되면 결국 이제 법관이 자기 방에서 읽어보고 서면 재판하는 거 아니야? 그죠? 서면 재판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게 죄가 된다. 그러면 이제 피고인 집에다가 약식 명령 송달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거 이제 서면 재판이라고 볼 수 있고 직결 심판의 경우에는 요거 공판 비슷하게 열리긴 하죠. 그래서 피고인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경찰서장이 직결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공판 열어서 재판을 합니다. 그죠? 근데 요것도 일반 공판 절차랑 좀 많이 달라요. 그죠? 특별하게 이제 법조문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직결 심판 절차법이 그죠? 그게 적용이 돼서 조금 특색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 사이에 이제 소년법하고 배상명령이 들어가 있지만 예. 뭐 소년법하고 배상명령 같은 경우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는 이제 한 문제 정도. 그죠?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형집행. 사형 어떻게 집행할 거냐, 자유형 어떻게 집행할 거냐, 그죠? 벌금이 어떻게 집행할 거냐. 그리고 또 더불어서 보상, 형사보상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래서 형 집행하고 보상 파트. 이 파트는 뭐 판례도 거의 없으니까, 몇 개 없으니까, 그죠? 법조문 나오게 된 법조문 위주로 나오는데, 뭐 거의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근데 재수 없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재수 없으면. 따라서 이제 법조문 숙제 안 해놓고 있으면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용어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시험 문제 이제 주로 어디서 나오는지 그걸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수사의 앞부분, 그죠? 수사의 의부터 진도를 나갔다가 끝까지 가서 다시 앞으로 돌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앞부분 형사법 의부터 하게 되면은 사실 뒷부분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뭐 무조건 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사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